안녕하세요, 줌살롱입니다. 포토샵 다양한 도구 중에서 설명할 게 가장 많은 부분이 브러쉬 도구죠. 이번 강좌는 브러쉬 설정 패널입니다. 설정 좀 복잡하지요?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다음과 같은 설정으로 적당한 크기의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제작. 도구 패널에서 단축키 B죠.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고요. 창 메뉴에서 브러쉬 설정 단축키로 F5죠. 이 패널도 꺼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흰색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나오는 브러쉬 종류 패널에서 일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부드러운 원, 이 브러쉬를 칠해 보면서 브러쉬 패널 이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경색과 배경색은 기본색이죠. 검정, 흰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브러쉬 설정 패널 기능들이 좀 많아 보이죠. 모든 기능들을 완벽하게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주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능들을 골라서 잘 챙겨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인기가 좀 많죠. 웹툰 작가나 동화 작가, 순수 미술을 하시는 화가분, 일러스트레이터 분 같은 경우는 펜마우스, 타블렛이죠. 타블렛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브러쉬 패널은 상당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사진 후보정이나 리터칭을 주로 하시는 사진 작가분이나 웹 디자인, 게임, 영상, 인테리어 등등 그래픽 관련해서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마우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지요. 아무튼 브러쉬를 전문적으로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 브러쉬 설정 패널에서 몇 가지만 잘 챙겨 두셔도 그 활용도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칠해지는 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옵션 패널을 다음과 같이 불투명도 100, 보정 제로로 맞춰 놓을까요? 그리고 브러쉬 크기는 60 정도 맞춰 놓고 사용하겠습니다. 브러쉬 설정 항목은 모두 설정을 다 체크 해제해 놓고 검정색이죠? 전경색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브러쉬 설정 패널 상단 부분, 제일 윗부분이죠. 브러쉬 모양 이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우측 영역에 이와 같이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크기,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는 부분이지요. 키보드, 대괄호, 열기, 닫기를 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도, 하드니스죠. 브러쉬 가장자리를 좀 부드럽게 설정할 것인지 날카롭게 설정할 것인지를 지정해 주는 곳이죠. 이 부분도 살펴봤고요. 이 설정하는 부분에서는 간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값은 25%, 점과 점이 밀착되는 정도지요. 펜마우스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더 찰지게 1%까지 조절하셔서 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격을 100%로 맞춰놓고 한번 칠해 볼까요? 이번에는 경도를 좀 딱딱하게 날카롭게 100으로 올리시고요. 간격을 30 정도로 밀착시켜서 또 칠도 해 보시고요. 가장자리가 좀 울퉁불퉁하지요. 또 좀 더 벌려볼까요? 120 정도 완전한 점선이 되겠네요. 간단하지요? 이러한 간격을 조절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도 브러쉬를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 패널이나 또 마우스 오른쪽 또는 이 부분을 누르고 나오는 이 부분에서 골라주는 것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러한 브러쉬를 선택해 주면 저장된 설정 초기 값으로 여기 있는 이 값들이 리셋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이 브러쉬 초기 설정치로 리셋이 되지요. 그와는 달리 어떠한 설정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브러쉬를 골라줄 경우는 이 설정치가 리셋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모두 체크 해제해 놓고 형태가 있는 브러쉬 하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X축으로 뒤집어 주고요. Y축으로 뒤집기. 뭐 어렵지 않죠? 각도 부분이죠. 각도란 이름을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여 주시거나 또는 이 화살표 부분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형률입니다. 원을 얼마만큼 납작하게 찌그러뜨릴 건가를 결정해 주는데요. 역시 글자 부분을 자꾸 움직여 주시거나 클릭 드래그 해 주시거나 이 점을 안쪽으로 모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각각 조절해 보시면 결과가 미리 보기가 잘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테스트를 위해서 다시 부드러운 원 맞춰주시고요. 간격 120 정도로 떨어뜨려 놓고요. 브러쉬 크기는 60에 맞춰 놓고 또 다음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작업 내역에서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고요. 좌측 항목 중에서 이제 모양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체크를 하시면 우측에 해당 설정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 부분을 클릭해 주셔야만이 우측 영역에 해당 설정을 할 수 있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모양 항목은 브러쉬 패널에서 가장 활용도가 많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설정을 보면 크기 지터, 각도 지터, 원형률 지터, 지터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지요. 지터, 사전적인 해석은 덜덜 떨다, 안절부절하다 라는 뜻인데요.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다 정도로 그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지터,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다. 각도 지터, 각도가 불규칙하게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현재 크기나 각도, 원형률 지터가 모두 0%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칠해 보시고요. 크기 지터를 오른쪽으로 최대 올려 보겠습니다. 100%까지 올라가지요. 미리 보기를 보셔도 대충 감을 잡으셨죠? 크기가 울퉁불퉁 불규칙하게 랜덤, 무작위라고 그러죠. 랜덤하게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 지터가 적용되지 않은, 즉 0%인 상태와 크기 지터를 100%로 올려준 랜덤하게 점이 찍힌 상태 두 브러쉬 칠을 비교해 보면 최대 크기는 60으로 동일합니다. 즉 60으로 고정이 되고요. 그보다 작은 크기들이 불규칙하게 칠이 되는데요. 너무 작은 점 여기 보이나요? 이 작은 점들이 찍혔을 경우는 산만하게 또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한 부분을 조절해 주는 부분이 최소 직경 이 부분입니다. 즉 원본 크기의 몇 프로 이하는 칠해지지 않도록 제한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최소 직경입니다. 한 30 정도 놓고 이 정도 놓고 칠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작은 크기가 최대 크기 60의 30% 이하는 만들어지지가 않게 설정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펜 마우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붓의 압력, 필압이라고 하지요. 압력으로 선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예민해서 힘 조절을 했는데도 가는 선들이 칠해질 때 이 최소 직경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절 부분 타블렛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펜의 압력이라든가 기울기 등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는 지금 타블렛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표 표시가 보이지요. 마우스 사용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희미하게 하기 이 부분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지터 다시 0으로 놓고요. 최소 직경도 0% 놓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희미하게 이 부분 5개만 놓고 칠해 볼까요? 5개까지만 보이네요. 그쵸? 10개 놓고 칠해 볼까요? 10개로 보이나요? 이해되셨죠? 이 수치가 어떠한 의미인지 30 정도 놓고 칠해 볼까요? 이렇게 칠이 되네요. 조절 이 부분을 다시 끔으로 놓겠습니다. 밑에 각도 지터와 원형률 지터도 보이죠? 원형률 지터 이 부분을 최대 올려 보겠습니다. 자, 원 부분이 납작해지는 정도가 불규칙하게 납작해지지요. 최소 원형률은 가장 납작해지는 정도를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1%로 제한하겠습니다. 아주 납작한 것까지 만들어집니다. 한번 칠해 볼까요? 이와 같이 원이 아닌 상태에서는
각도 지터를 주셔도 각도가 불규칙하게 되는 게 확인이 되지요. 원은 돌아가 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요. 이 정도의 기능만 갖고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좀 어설플 수는 있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죠. 각도를 좀 올려놓고요. 원형률 지터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크기 지터 올려놓고 최소 직경 조절해 놓을까요? 브러쉬 모양, 간격 이 정도 조금 조절해 주겠습니다. 칠해지는 바탕은 검정색으로 놓고 칠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이미지에 정경색을 칠하는 단축키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델리트 키를 누르면 검정색으로 바탕이 칠이 됩니다. 바탕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 검정색을 칠해도 보이지 않겠죠? X 키를 눌러서 바꾸겠습니다. 즉 정경색을 흰색으로 놓고 글자 하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글자를 쓰기 때문에 손떨림 방지 차원에서 이 보정도 좀 체크해 놓을까요? 값은 20%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 60이 좀 큰가요? 대괄호 열기를 눌러서 브러쉬 크기를 조금만 더 줄여놓고 칠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글자를 한번 써보십시오. 못 써도 괜찮습니다. 연습이잖아요. 계속해서 원형률을 0%, 원을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각도는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모양 부분에서 현재 각도 지터가 랜덤하게 불규칙하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칠해 보겠습니다. 좀 더 브러쉬 크기를 키워도 좋겠네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조금 어설프지만 뭔가 느낌 있는 글자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예제들은 기본기만 탄탄하게 잘 갖춰주시면 언제든지 즉석으로 응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작업 내역을 돌아가셔도 되고요. 바로 여기다가 배경색을 채워 넣겠습니다. 배경색은 컨트롤 누르고 델리트 키를 누르면 지금 배경색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전체가 검정색으로 칠이 됐지요. 이런 부분 그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크기를 한번 많이 키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칠해 볼까요? 오, 뭐가 나오지요? 이렇게 좀 더 브러쉬 작게. 이 정도만 칠해 볼까요? 테스트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기능들도 있습니다. 원형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한 번 더. 그리고 필터 효과를 줘볼까요? 필터 갤러리. 이런 느낌도 있고요. 저는 스케치 효과 도장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뭔가 먹물 하나가 툭 떨어진 느낌 같이 좀 보이나요? 포토샵 기본기가 탄탄하니 다양하게 좀 갖춰져 있다면은 여기에 또 다른 것들을 더 가미해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그러한 예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응용이 나온다고 봅니다. 다시 작업 내역으로 가셔서요.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고 브러쉬 설정, 브러쉬가 눌러져 있어야 되겠죠. 브러쉬 설정. 자, 모양 부분은 설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끄고요. 분산 이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역시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브러쉬 모양에서 이 간격을 좀 원형률 다시 100으로 맞춰 놓고요. 간격을 120% 정도 떨어뜨려 놓고 다시 분산 이 항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로 놓고 한번 칠을 해 보았습니다. 분산 값을 우측으로 올려주시면 브러쉬 점들이 상하로 분산이 되는 겁니다. 양쪽을 체크하고 조절해 주시면은 X축과 Y축 동시에 이동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하, 좌우로 점들이 흐트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줘볼까요? 개수는 그 양을 몇 배로 더 준 만큼 증가를 시켜주는 거고요. 현재 지금 점들이 5개씩 겹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의 개수를 일정하게 늘려줄 것인지 아니면 짙어 그 개수를 불규칙하게 늘려줄 것인지를 여기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일정하게 점들의 개수가 겹쳐지는 거고요. 이렇게 주시면 불규칙하게 개수가 겹쳐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분산시켜 보시면 증분된 점들의 수가 상하, 좌우로 동시에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산은 이 정도로만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처 항목을 또 살펴보기 위해서 분산은 체크 해제하시고요. 텍스처 이 부분만 체크해 놓겠습니다. 먼저 패턴 피커를 열어서 텍스처로 사용할 패턴 하나를 여기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버전에 따라 보여주는 텍스처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패턴을 직접 만들고 여기에 등록을 해줄 수도 있고요. 저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 클릭해서 패턴 가져오기 이 항목을 클릭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 상에서 포토샵이 설치가 되어 있는 폴더로 들어가시면 프리셋이라는 폴더가 보입니다. 사전 설정, 샘플 모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사전 설정된 다양한 샘플 모음들이 있는데요. 브러쉬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 있지요. 액션, 많이 쓸 수 있는 액션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 패턴이라는 폴더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텍스처들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락 패턴 불러오기. 자, 이렇게 불러와줬죠? 좀 더 불러와 볼까요? 패턴 가져오기. 이 패턴들도 불러와 보겠습니다. 적당한 패턴 하나를 골라주겠습니다. 저는 락 패턴 중에서 여기 있죠? 화강암이라는 패턴, 요걸 골라주고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골라주는 패턴이 종이의 질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칠거칠 질감 있는 종이 위에 칠을 하는 효과가 바로 이 텍스처 항목의 역할입니다. 질감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혼합 모드를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브러쉬 칠이 질감에 묻어날 것인지를 골라주면 되고요. 저는 높이를 일단 놓겠습니다. 깊이를 조절하여 그 강도를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질감. 경도값이 100으로 되어 있으면 질감 효과가 잘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경도도 조절해 가면서 질감 효과를 사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이 질감에 브러쉬가 칠이 되는 방식과 강도는 이 아래쪽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이 질감 자체의 크기나 걸치기 정도를 수정하는 개념은 위쪽에서 질감의 크기라든가 명도, 컨트라스트, 대비 이러한 것들은 이쪽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처 관련된 항목은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브러쉬는 지금까지 설정한 브러쉬, 이 브러쉬죠. 이 브러쉬 위에 또 하나의 브러쉬를 중첩시키는 기능을 말합니다. 조금 형태의 차이가 뚜렷한 다른 브러쉬 하나를 골라주겠습니다. 자, 나비죠. 현재 브러쉬와 나비 브러쉬가 중첩된 결과입니다. 어떻게 중첩할 건지 그 혼합 모드는 여기서 골라서 좀 더 다양하게 지정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크기, 중첩되는 브러쉬의 간격, 분산 정도를 지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중 브러쉬 이해되셨지요?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이 부분은 한 가지 색으로 칠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시켜 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과 관련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경색과 배경색을 적절하게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색을 붉은색으로 한번 지정해 주시고요. 배경색은 조금 다른 색 파란색 계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설정값들이 0%인 상태에서 한번 칠을 해보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를 좀 줄여서 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색이죠. 전경색만 칠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이번에는 전경 슬러시 배경 지터 이 부분을 100%까지 올리고 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경색과 배경색이 불규칙하게 혼합이 된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한번 칠할 때 한 획당 전경색과 배경색이 불규칙하게 혼합이 되어 칠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칠할 때마다 색이 달라지죠. 이번에는 끝당 적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번 칠할 때마다 전경색과 배경색이 불규칙하게 섞이는 게 아니라 한 획 안에서 모든 점들이 전경색과 배경색이 섞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해되셨죠? 끝당 모든 점당 불규칙하게 색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전경색과 배경 지터 이 부분을 0%로 떨어뜨려 놓고요. 색조 지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당연히 현재 0%니까 전경색만 나오겠지요. 색조 지터 이 값을 적당하게 올려놓고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조금 색이 바뀌지요. 색상 피커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현재 색조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정해준 범위의 색상들이 혼합이 되어 칠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값을 높여주게 되면 자 여기서 이 부분까지가 다 섞이겠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당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회계에서 모든 변화가 다 이루어집니다. 색조 이해 가셨죠? 다시 0%로 놓고요. 이번엔 채도 지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100%를 올려놓고 써볼까요? 채도 지터는 색상 피커에서 이쪽이죠. X축이 바로 채도입니다. 이 부분들이 섞인다는 얘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칠을 했더니 탁한 붉은색, 선명한 붉은색이 불규칙하게 칠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채도도 0% 놓고요. 이번에는 명도 지터입니다. 이 부분도 올려놓고 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상 피커에서 명도라는 것은 Y축 이 선상을 말하는 겁니다. 밝은 붉은색, 어두운 붉은색들이 불규칙하게 혼합이 되어서 칠이 되겠지요. 확인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주 어두운 붉은색과 밝은 붉은색들이 불규칙하게 혼합이 돼서 칠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0으로 놓고 이번에는 모든 값을 다 올려볼까요? 모든 값을 올리면 전경색과 배경색도 섞일 것이고 색조도 다양하게 섞일 것이고요. 채도 명도도 섞여서 이렇게 알록달록하니 칠이 되겠지요. 위에서 설정한 값들의 순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순도 값이 낮을수록 채도가 다 빠져버리고요. 순도 값이 높을수록 더 선명한 색상들의 조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송 이 항목은 불투명도와 플로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불투명도 지터, 불투명도를 불규칙하게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플로우 지터, 흐름이죠. 흐름을 역시 불규칙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경색과 배경색을 기본으로 바꿔놓고 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투명도 지터를 100으로 올려놓고 칠을 하고 비교해 볼까요? 이런 부분이죠. 불투명 정도가 0%에 가깝고요. 불투명한 정도가 100% 진하게 나오죠. 불투명도 값을 불규칙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플로우 지터, 흐름을 조절해 주는 부분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불투명도 지터는 0으로 돌려놓고요. 조절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블렛이 설치가 되어 있는 사용자는 펜 압력, 펜 기울기 이런 항목들을 이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우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희미하게 하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재밌는 효과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조절 값은 1에서 9999까지 조절해 줄 수 있는데요. 보여주는 점의 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를 주면 5개까지만 보이고 나머지는 다 투명하게 사라져 버리지요. 만약에 브러쉬 모양에서 점의 간격이 1%로 맞춰져 있다면 이 수치는 픽셀 수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으로 놓고 한번 칠해 볼까요? 보기에서 눈금자죠? 눈금자를 켜놓고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거의 100픽셀 정도까지 칠해지고 희미하게 돼버렸습니다. 500픽셀 정도 줘볼까요? 500픽셀 정도까지 칠해지고 역시 희미하게 됐죠. 이제 이 수치에 대한 개념 이해되셨죠? 최소 이 부분은 가장 투명한 상태값을 지정해 줍니다. 0%로 되어 있기 때문에 0으로 투명해지는 거고요. 이 부분을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주시면 최소 투명한 값은 이 수치까지만 투명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500 정도까지 칠이 된 다음에 0%로 완벽하게 투명해지지 않고요. 지정해준 저는 27%네. 27% 농도로 계속 칠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 포즈 타블렛을 사용하시는 경우 기울기라든가 회전, 압력 등을 이 부분에서 조절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브러쉬 가장자리 부분에 노이즈를 추가해주는 항목입니다. 가장자리가 부드러울수록, 즉 경도값이 0일수록 그 효과가 잘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칠해볼까요?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해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도록. 너무 큰가요? 컨트롤 Z. 가장자리 부분에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젖은 가장자리 이 부분 한번 살펴봤죠? 가장자리 부분에 물기가 묻어있는 브러쉬 느낌, 수채화 느낌의 브러쉬로 보시면 되겠죠? 강화 부분을 체크했을 경우는 에어브러쉬 항목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껐을 때는 에어브러쉬가 꺼져 있죠? 보정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면 손떨림 방지 기능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정을 껐을 경우는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밖에 텍스처 보호도 있는데요. 텍스처 보호 이 항목은 브러쉬에 적용된 패턴의 크기와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브러쉬 설정 이 패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금 복잡하지요? 그렇지만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러가지 항목들을 혼합해서 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하나 있지요. 자물쇠 부분이죠. 자물쇠 부분을 클릭해서 잠금으로 지정해 주시면 다른 브러쉬를 골라 주셔도 자물쇠가 잠겨진 부분이 리셋이 되지 않습니다. 잠금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브러쉬 참 설명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꺼내서 더 떠들고 싶지만 강좌가 너무 길어지네요.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좌에서 브러쉬를 직접 등록하고 활용해보는 응용이죠. 그러한 내용들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